네, 정부가 경찰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랜 진통 끝에 내놓은 양측의 첫 합의문인데요. 주요 내용을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첫 발을 내딛게 됐는데 최대 쟁점이었던 1차적 수사 종결권,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 합의문에 담겼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양 변호사. 우선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측에서는 지금 1차적으로 수사권과 그리고 또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얻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에게는 이제 이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경찰이 핵심적으로 주장을 했던 또 영장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전히 검찰 측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제 지금 합의문에서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얻고 잃은 것은 어느 정도 다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만도 역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일단은 사실은 상하 관계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제 경찰과 검찰 사이의 그런 수직적인 구조가 이번 합의문 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첫 발을 내딛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양측 다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했고 거기에 나아가는 그 첫 발을 내디딘 그 의미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큰 틀에서 그 봐서는 그 행안부 아래 그 외청으로서 경찰청이 그 존재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청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수직적 상하 관계였던 거죠. 같은 청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것을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첫 발을 띄었다. 이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큰 틀에서 또 봤을 때는 수사와 기소의 그 분리라고 하는 국제 표준에 맞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개조하고 있다고 하는 일정한 첫 발.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실리는 검찰에서 여전히 챙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영장 청구권을 하나의 그 매개로 해서 예를 들면 송치 전이라도 여전히 그 수사를 그 지휘를 할 수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특정 사건 같은 경우 뇌물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또는 직권남용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경찰과 검찰이 이제 수사가 이제 중첩이 되었을 때 먼저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수사 지휘라고 하는 비슷한 명목을 통해서 검찰에게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전과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사 종결권과 관련돼서도 불송치 사건에 있어서 불송치 결정문과 더불어서 이 사건, 이 수사 관계 전부를 등본으로서 이제 검찰에게 또 다 복사를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이전과 다른 점은 커다랗게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첫 발을 비록 명목이긴 하지만 구시대에 머물렀던 상하 수직 관계가 대등한 수평 관계로 바꾸는 하나의 첫 발을 뛰어넘었다. 이 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구조가 1954년도에 형사소송법이 마련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때도 사실은 민주표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해방 바로 이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검찰 또는 경찰의 특히 경찰의 민주화 정도와 발맞춰서 한번 고려를 해보자. 그렇게 고민했던 것이 무려 64년이나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떼놓는 감은 있지 않는가 생각되지만 첫 발을 띄었다고 하는 그 점에 일단은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으로 저는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정과 보완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경찰은 이전과 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오롯이 이제 보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도 검찰이 얼마든지 수사 지휘라는 명목을 통해서 사실 개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한다라는 원칙을 정립을 해두고요. 거기에 물론 뭐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찰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사를 일정 부분 경찰의 권한으로 많이 넘겨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여기에 이제 예외가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하고 이걸 수사를 해봤지만 이건 무혐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사실은 그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무혐의다라고 판단이 되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정말 무혐의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또다시 했어야 됐는데 지금 일단 나온 그 원칙, 대원칙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무혐의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종결을 할 수 있는 그 종결권이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수사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사실은 장단점이 다 있기는 하지만 장점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혐의라는 점, 그러니까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시점이 조금 앞당겨진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가 됐습니다라는 것까지 이제 통보를 듣고 검찰의 판단을 역시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는 기소하지 않겠습니다. 혐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제서야 사실은 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건데 이제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혐의를 벗었다라는 그 시점적으로 앞당겨지는 그런 차이가 실질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검찰에서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특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사건이라든지 뭐 횡령 배임 사건 그리고 뭐 그 외에 뇌물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그런 사건들 경우에는 검찰이 여전히 또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사실 좀 조정을 해나가야 되는 좀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찰 그 수사권에는 조금 이제 권한이 부여가 된 셈이네요. 앞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렇게 어렵게 도출은 됐는데 양측 모두 불만이 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검찰의 권력의 핵심은 영장 청구권이다. 큰 변화는 없다라는 입장인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수사의 그 핵심은 그 강제 수사입니다.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을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 사람을 강제로 불러서 인신 구속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영장 청구권 자체는 1961년도 헌법 개정 당시에 아주 특별하게 헌법에 이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한다 이런 규정을 뒀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인데요. 헌법의 영장 청구권이 이렇게 규정된 것은 그러다 보니까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영장 청구권을 예를 들면은 검사의 독점적 조항을 바꾸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송치 전이라고 하더라도 영장 청구권을 통해서 수사의 지휘 자체는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하고 수사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 검찰의 개입은 여전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는 사실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새로 만든 제도 중에 하나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됐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느냐면 검찰청에 여전히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판단 자체를 여전히 검찰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이고 또 이와 같은 이의 제기를 하는 시점 자체가 정말 수사라는 것은 필요한 경우에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또 지난 다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효과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수사의 요체인 영장 청구권의 의사결정을 오롯이 이 검찰만이 독점을 하고 있는 이것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점이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사법 통제는 필요한데 꼭 검찰을 통해서 사법 통제를 받을 이유는 없지 않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것은 판사가 통제를 해야 될 문제이지 굳이 검찰이 통제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오히려 영장 청구권을 검사가 독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를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법 비리가 싹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상황 자체가 무엇인가 정치인과 관련이 돼 있거나든가 또는 검찰과 무슨 관련돼 있는 사항에는 의도적으로 영장을
계속 기각을 하는 거죠. 검찰선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아마 그 법무부 차관에 관한 혐의가 상당히 뚜렷해서 경찰에서는 계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것을 계속 그 기각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건을 결국은 이제 음형송치라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로 가져가게 되었고요. 아마 그 2, 3년 그 전에도 그 어떤 그 부장검사가 친구와의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때문에 뭐 스폰서 검사와 같은 문제 때문에 영장을 계속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을 계속했습니다. 예.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영장 독점이 검찰에게만 있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유전무죄 또는 그 법조 브로커 또는 소위 말해서 스폰서 검사가 탄생하는 토양이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사법 통제는 필요한데 예. 굳이 검찰에 의한 영장 독점을 인정할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여전히 수사 지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찰 실무의 이야기입니다. 예, 반대로 이번에 발표된 합의문에서 검찰 역시 좀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수사권이 경찰의 권한으로 일정 정도 옮겨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조금 빼앗겼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불기소와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전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 단계에 가서 실질적으로 그 법원 안에서 그러니까 재판장 안에서 다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검찰 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측 입장에선 그런 거죠. 우리가 가서 그 공소유지라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수사를 할 때 그 시의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이런 것을 더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은 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다라고 의견 개진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거 아니냐. 왜 그거를 경찰의 권한으로 넘기고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 이제 종결할 수 있는 종결권을 왜 주느냐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은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검찰 측에서는 물론 경찰에게 수사권과 이제 수사 종결권을 가면서 그거에 대한 그 견제 장치로서 경찰이 어떠한 그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에 어떤 비행위가 있을 때 그걸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구권이 사실 검찰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네. 검찰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건 사실 강제력이 없는 요구에만 그칠 뿐이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얼마나 요구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유명무실한 그냥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것이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기 어렵다라는 또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사실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정도 한 발짝 물러나는 게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도 역시나 본인들에게 어떤 수사권이라는 종결권이 오면 그거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검찰 입장에서도 요구권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강제력을 부여한다라 그러면 이거는 검경 수사의 조정이 아니라 그냥 모든 강제력에 있는 권한은 또 검찰 측에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사실 형평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도 어느 정도 사실 한 발짝 물러나야 이게 사실 합의안이 원만하게 도출이 되고 결국에는 또 법안 개정까지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쭉 가기 위해서는 이제 양측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의 제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뭐 중복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가 좀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이제 이 범죄 사안 자체가 완전히 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된 경우에 과거 같으면은 여기에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 기다렸다가 검찰에 가서 최종 조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피의자로서 상당히 불안하고 또 여기에 일정한 참고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심적으로 지금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점에서는 사실 이중 조사의 그 폐해가 상당 부분 있는 거죠. 똑같은 것을 또 받아야 되고 시간도 상당 부분 걸리고 또 심적인 불안도 있고 이건 상당히 그 국민 편익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해결되었다고 하는 점이 긍정적인 그 면이고요. 그런데 또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뭐 고소인 같은 경우 이 사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 거나 불만이 분명히 그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이의 제기를 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 있는 사건은 검찰로 그 송치가 돼서 결국 검찰에서 다시 이제 그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것은 이제 그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쨌든 한 번 더
무엇인가 불만족에 관한 것을 점검을 받고 확인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뭐 인권 보장에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편리성과 인권 보장을 뭐 조합을 한 그와 같은 이제 면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 잠깐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뭐 사회적 약자의 사회 경제적 그 신분과는 그 별개의 것이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무엇인가 불공정하고 불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의 제기를 통해서 다시 재수사가 되거나 아니면 검찰에서 새로운 수사가 이제 그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인 또는 사건 당사자 관계인이 갖고 있는 절차적 그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 자체는 결국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면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인권 보장에 관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찰의 그 수사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직무 조사 환경의 그 변화라든가 또는 그 녹화 제도를 조금 더 꼼꼼히 한다든가 이런 그 시스템적으로 이제 개선할 그 문제이지 여기에 예를 들면 타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일정한 관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의 책임 아래 독자적인 처분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그 조직 전체가 전체로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시스템적 책임성, 자율성 부과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인권 보장의 첩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경찰의 비대화에 좀 염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효성 부분에서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실효성 부분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치경찰제라는 게 사실은 경찰에게 일정 권한을 주면서 경찰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그 권력을 좀 분산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자치경찰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기존에는 경찰청장의 지위를 받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를 받는 것으로 신분에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역시장이라든지 이제 도지사의 지위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사실 우려가 지방에 있으면서 지역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토착 세력과 이제 유착의 사실 우려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지자체장 산하에 특별사법경찰이라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많거든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 자치경찰제가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같이 그런 사실 정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냐라는 좀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게 다 지역마다 어느 정도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추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도 우려의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역마다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뭐 서울, 경기 같은 부분은 뭐 지역 예산이 굉장히 풍부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치경찰의 세력이 일정하게 동등한 것이 아니라 세력만에서 또 차이가 나게 될 건 아니냐. 그러니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이게 미국에 사실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를 비교해봤을 때 미국같이 연방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직은 중앙 집권형인 권력이 중앙에 집중돼 있는 그런 우리의 현 상황에서는 조금 시기상조인 건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경찰 권력 비대화의 대안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에 걸맞는 보완책들이 사실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개정안 논의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좀 넘어야 할 사안이 많아 보이는데 현재까지 정부 조정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죠. 가장 큰 사안이 남아 있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이 사법 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달 말에 그 종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지금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과 또 지방자치 경찰과 관련된 그 법안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것이 계속 종료되지 않고 지속성을 유지돼야 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입장에서 그것이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입장을 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그 지방자치 경찰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지방자치 경찰과 수사권 조정을 연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 조정안에 있는 것 자체도 상당한 지난한 시간을 지금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권 조정과 지방자치 경찰에 관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다뤄야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지. 지금 보면
지방자치 경찰이 돼야 수사권 조정을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정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지방자치 경찰을 예를 들면 그 지휘권은 누가 갖느냐, 인사권은 누가 갖느냐, 경찰에 있어서 공무원은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지금 국가경찰은 국가공무원인데 지방자치 경찰로 되면 지방공무원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느냐 등등의 산적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져볼 문제가 많군요. 예, 그럼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나면 벌써 그 정권 중반 이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지금 같은 추동력이 그 상실돼서 예. 역대 정부에서 늘 밟았던 실패를 똑같이 반복 발생할 수 있다. 그야말로 유야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저는 이것을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에 여러 가지 공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형사소송법부터 이제 개정이 돼야 되겠죠. 예. 특히 그 196조의 수사 지휘권과 관련된 것부터 개정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검찰청법 또 경찰청법 이런 것이 다 개정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대통령령이라든가 법무부령이라든가 이렇게 개정돼야 될 것도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같은 거 특히 국회에서는 지금 이 소관위가 법사위 아닙니까? 근데 법사위는 대부분 검찰 출신들의 의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지금 이 안 자체는 검찰에서는 뭐 그렇게 또 달궈하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에 있어서의 사실은 또 다른 뭐 저항 또는 그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뭐 이런 등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면 엊그저께 발표는 단지 정부의 기초안에 불과했지 이것이 실효화되고 실질화되는 것은 지난한 과정과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인가 그 여야의 적극적인 그 협조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인 예. 그 여론에 대한 호소 뭐 이런 것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